오늘의 시작은 7강의 7번인데 그 전에 한마디를 하면 지금 니네 많은 지문을 읽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 맞다고 생각해. 니네가 지금 수능 독해하는 이 지문들의 수준 내용이 고등학생한테 맞다고 생각해. 솔직히 주제나 이런 거 딱 맞아? 내가 볼 때는 학교 교과보다 약간 어려운 내용일 텐데. 그렇지 않나? 뭐 심리학, 사회, 그렇지 않나? 뭐 선택 과목에 따라서 자기한테 친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게 어디서 배우는 내용?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 같지. 근데 니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봐. 그럼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뭘 이해해야 되냐면 문해력에 있어서 읽다가 어려운 내용이 나와. 이해가 어려운 거. 여기서 독해를 멈추지 않는 학생을 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대략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이게 대학에서 요구한다. 이게 고난도 지문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그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그냥 우리 대학을 갈 거 아니야. 대학교에 가면 우리 교수님한테 배울 때 책의 한 줄 한 줄의 내용이 모두 나한테 쏙쏙 들어오는 실력을 가진 자들은 교수하고 같이 놀아야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뭘 보는 거냐면 이건 이제 어법 문제긴 한데 왜 주제 문제일까 고민해봐야 돼. 왜 주제 문제일까? 주제만 물어본다는 것은 디테일한 내용을 몰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고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라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절을 해야 돼. 이제 목전에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조절을 해야 되는 게 100% 완벽히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 대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수능 공부를 하는 애들은 이 어려운 단어 있고 이 문장 해석이 안 되는데 나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1등급, 2등급 만든 애들은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 뭐 읽다 보면 내용의 파악이 되겠지 하는 힘 있지. 거기에 센 놈들이 수능 잘 봐. 영어 수능. 당연하지 않겠냐? 원어민이 아닌 다음에 읽다가 아니 우리말 비문학도 어려운데 영어로 써놓은 걸 읽다가 어려운 내용이 나왔을 때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인지상정 아니야? 나도 걸려. 나도 가끔 얘네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 연구를 하다 보면 나도 막힐 때가 있어.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막혔다. 일단 넘어가죠. 전체적인 글을 한 줄을 띄워놓고 구문 해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덩어리 전체의 주제를 묻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가 오늘 첫 번째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는 것은 앞으로 수능 문제를 풀 때 뭐 이건 29번이니까 예외가 되겠지만 다른 지문들 내용이 필요한 문제들은 절대 쫄보가 되지 말란 말이야. 단어 하나 딱 나왔는데 모르겠어. 맥락을 통해서 잡아가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부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부정이라는 표현은 그 맥락을 뒤집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문해력을 가져갈 때 어려움이 등장해도 절대 여기서 멈추지 마라. 너희들은 계속 진행을 해야 돼. 해서 선생님 정확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시사하는 것 같긴 한데요. 대부분 그게 답이야. 선택지도 그래서 아주 디테일이 아니라 그 정도의 방향성을 잡았니? 대표적인 문제가 제목이야. 그렇잖아. 제목만 딱 제시되는 거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그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자, 수능이 이제 몇 개월 남았으니까 선생님 오늘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니네 영어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수능 못 보게 돼 있어. 내가 아주 100% 원어민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글을 읽으면 내용 파악은 좀 할 수 있어. 요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에 응시했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케이? 거기다가 우리 그 막힘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어휘력만 좀 신장시키면 된다는 거지. 응? 쫄보가 되지 말고. 작년에
보니까 선생님 요새 입결을 많이 보고 있는데 서울의 숭실대학교 정도가 정시에서 2233이더라고. 지금 뭐 사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 수시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의 숭실대면은 약간 중하위권인데 서울에서는 건동수 다음에 뭐야? 국숭세단 아니야? 그 숭실대가 국어나 수학이나 국어, 수학이나 아니면 수학, 국어 여기에 영어가 하나 들어가면 국어, 영어, 수학, 영어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맞추고 자신 없는 과목 하나 3, 탐구 하나 3 요게 정시 합격선이었어 숭실대. 니네가 생각한 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정시에서 무조건 다 1등급이 아니야. 어? 아마 지금 느낌이 아니 선생님 그래도 인서울인데 숭실대가 2, 3, 3이라고요. 여기 추합까지 계산했을 때요. 이 정도로 해볼만 한데요. 근데 이 정보를 모르는 애들은 싹 다 서울의 정시는 1등급 대인 줄 알고 오케이? 포기하게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니네처럼 정시 준비를 안 하면 이게 넘사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어차피 최저 맞추는 거잖아. 생각해볼까? 최저 2합 뭐 제일 빡센 데가 4야. 제일 넓은 데가 3합 10이야. 3합 5 이렇단 말이야. 야 3합 5? 빡센 거야. 2합 4이면 3합 10 최저도 맞추면서 정시 준비도 가능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정시는 애들이 재생 빼놓고는 재학생들이 도전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의외로 니네가 등급만 봤을 때는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거 끝까지 생각하고 1점이라도 더 맞춰야 되고. 그래서 육모 성적표를 가지고 구모에 몇 점 받을지 계획을 세워야 돼. 좀 지금 되는 친구들은 내가 수능에서 최대한 2과목 이상은 2등급까지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구모를 준비해봐. 어차피 모의고사라는 게 누적이 아니기 때문에 9월달에 기적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 나한테 있어서 그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과목이 뭔가? 당연히 영어는 들어가. 그래서 좀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뭐 늘 하던 거니까 해야지 라는 것과는 차이가 커.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7강의 7번에 어법 문제니까 독해는 없이 어법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수아 독해 연습이 없니? 있어? 7강의 7번 어법 문제가 익숙해질 텐데 한번 물어보자. ing에 밑줄이 있으면은 우리가 동사의 유무 아니면 분사 문제거든. 가만히 보니까 여기 어가 관사잖아. 그럼 뭐가 있어요? 명사는 있어야 되잖아. 프레스가 무슨 뜻이 있는지 알아? 프레스. 원래는 무슨 뜻이야? 동사가 프레스. 누르다지. 옛날에 이제 지금은 디지털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신문을 찍어낸다고 하잖아. 그래서 활자판을 배열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잉크를 묻히고 찍어냈다. 그럼 뭐야? 꽉 눌러야 잉크가 배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눌렀다. 그 잉크가 배이게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신문사의 기계가 프레스기야. 그래서 이 프레스라는 게 언론 이런 뜻이 돼. 언론, 신문사. 그래서 우리 저기 어떤 이벤트 하는데 가보면 기자들이 여기 완장에 프레스라고 써 있고 혹시 들어봤어? 프레스 센터? 국가적 어떤 거 행사가 벌어졌을 때 기자들이 와가지고 본사에 원고도 송고를 하려면 인터넷도 구비돼 있어야 되고 뭔가 전원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 그래서 아예 공간을 마련해 놓고 프레스 센터. 아마 귀뚱으로 들었겠지만 들어봤을 거야. 응? 지금 최현중 기자 프레스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서 마련한 공간을 프레스 센터라고 해요. 그래서 프레스는 기자, 언론 이쪽에 또 있다는 거. 그럼 니네 릴리스가 뭐야? 이걸 동사로 보면 안 되는 거야. send 보낸다, 프레스에게 릴리즈 이게 아니고 이럴 땐 합성 명사로 이게 언론 보도지. 뭐
정확히 말하면 언론 보도 자료. 왜? 릴리즈는 방출하다, 보내다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은 내용 파악이 아니기 때문에 press release가 명사라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게 나왔는데 얘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 왜? 언론 보도가 알려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 평소에 배운 대로 분사 문제였네. 보도 자료가 알민, 제가 하는. 그래서 분사 ed가 아니고 ing. 맞다 이 말이야. 누가 봐도 이게 동사 자리에서 동사 유무를 묻는 문제는 아닌 것 같지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뭐 이거야 이제는 고정화돼 있을 텐데 학교 내신 말고 내신에서는 어떤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수능에서는 앞에 and나 but나 or이 있으면 100%라고 얘기해요. 100% 어법 문제에서는 병렬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분명히 이게 병렬이 맞으려면 그런 건데 이거면 맞지. 이거면 맞잖아. 주어가 3인칭 단수고 동사에 s를 붙였으니까 병렬은 맞잖아. 근데 잘못 번역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다고 ing랑 병렬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왜 병렬이 안 되냐면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렇게 꾸미는 분사야. 그럼 얘도 뭘 꾸며야 돼? 요 스토리를 꾸며야 돼요. 이게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그래서 해석이 조금 필요한데 여자 축구 경기를 프리뷰하는 이야기만 선택하고 경기 나오잖아. 여성 축구 경기잖아. 근데 트랙 앤 필드는 육상 경기야. 뭐 연승인 잘 알겠네. 트랙 앤 필드. 그리고 블러드 드라이브는 헌혈이야. 내용이 다르지. 그럼 이거는 elect가 뭐였어? 단어는 elect. 아는 사람이 선출하다. 이 rect는 뭐야? 수출하다. 이건 세우다야. 위로 솟는 것을 세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니네 지금 내가 지난 시간에 줬던 선택의 단어에 elect가 있어. 결정하다, 뽑다, 선출하더라고. 그런 거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럼 얘는 선택하고 당연히 뭔가는 선택하고 뭔가는 뭐한다? 무시한다니까 elect랑 ignores가 병렬임이 간단한 해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야. 문제 없고. 세 번째.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 100%는 아니지만 아이디어나 팩트 다음에 수능 지문이 좋아하는 건 동격이겠죠. 바로 의심이 들어. 우리가 보던 거랑 다르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신문, 전치사고, might have가 have no idea는 either A or B니까 요거나 요게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 뭘 묻는지 알겠어. 이 문제는 결국은 위치는 불완전해야 되잖아. 근데 주어 동사가 있는데 너희들한테 간접적으로 뭘 묻느냐 하면 고등학교 다니면서 happen, occur, take place가 자동사라서 이게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는지 아니 요거 묻는 거야. 그래서 완전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 앞에 건 무조건 뒤로도 주어 있고 그지? 그래서 완전한 절이니까 위치는 어떤 설명으로도 해결해. 완전한 절 앞에 위치 쓰는 건 없어. 하다못해 의문문의 의주동이라고 해도 위치가 들어가는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지. 이 정도. 그럼 4번은 우리한테 뭘 물어? 맨날 배우던 거지. 저거야말로 너무 쉽잖아. what 뒤에 주 없고 앞에 decided는 동사니까 선행사가 없어서 what 쓰는 거. 끝났고 5번. 요게 이제 and 있다고 병렬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병렬은 맞아. 어떻게 병렬이냐 하면 요거랑 병렬. 그리고 요게 병렬. 오케이? 일어나고 설명한다. 그 꼽살이 껴서 요 병렬의 동사를 꾸미는 게 뭐니 해서 부사문장. understand?
자, 나머지 삐꾸 문제 빼고 우리 분명히 3번 문제에 대한 풀이법은 배운 게 맞아.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애매한 거나 이런 문법 문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빼라고. 그건 함정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법상 어색한 것을 하나 찾을 때 그 정답을 보면 이미 우리가 어법 문제로 다 수능 어법으로 다뤘던 맥락 중에 하나니까.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른 거 이게 무슨 문법인지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건 확실히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 우리 공식화해서 배운 거거든. 이게 안 맞으면 여기가 답이 맞아. 나머지가 애매해도.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이게 동사의 유무 ing도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여기 뒤에 보니까 happen이고 완전한 문장에도 위치 썼네. 이거 더 이상한데? 이거 골라주란 말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자, 그래서 7강에 7번 해결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8번 들어갈 건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이거야. 주제 문제. 주제 문제인데 얘네 미리 풀어왔어? 준서 소감. 이 문제 풀면서 뭘 느꼈어? 너의 소감. 소감 없어? 우리 연승이 소감. 쉽게 찾을 수 있어. 역시 주제는 앞에 있구나. 역시 주제는 앞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단어 몇 개 놓친다고 해서 맥락을 놓치긴 어렵구나. 그지? 계속 반복되는 어휘가 뭔가 주제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지? 그래서 유난히 많이 보였던 단어가 뭐야? specialize하고 separate 아니겠어? specialize가 뭔데? 정문화. 전문화. 구체화해서 나눈다는 거야. 그 다음에 separate는 분리. 우리가 어떤 소재 시작할 때 문명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전문화되고 분업화된다는 게 효과적이었어, 비효과적이었어? 그게 문명이 발전하는 거 아니야? 그 효과적임을 아는 게 너무 쉽잖아. 문명이 성장하고 플러리시고요. 번영하게 되면서 똑똑해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게 되었단 말이야. 밑줄도 칠 필요 없어. 그냥 읽으란 말이야. 그들은 달성할 수 있었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더 적은 노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굳이 표시를 하자면 이게 이 글의 주제를 암시하는 핵심 문장이야.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뭐 한다면 그렇겠구나. 하고 있지는 않아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들이 분업화하고 전문화하고 그들의 작업을 나누어서 분리된 각각의 designation, 지정된 영역들. designate 단어 외워야 돼. 디자인 어쩌고 하지 말고 지정하다. 특별한 기능이나 영역으로 지정하다. designate 많이 나와. 자, 그리고 바로 예시로 들어가자. 그럼 똑같은 말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지? 뭐 쭉 읽으면 벽돌을 만드는 일은 수행되었다. 다시 별도로 무엇과 대만드는 일과 스페셜라이즈 된 거지. 마치 도로를 건설한 일이 분리된 것처럼, 농사일과 분리된 것처럼. 또 근데 앞에 있는 농사일은 또 분리가 되었다. 건물, 주거시설이야. dwelling 가끔 나와. 주거시설을 걷는 것과 또는 도자기 만드는 것과 분리가 되었다. 예시 넘어가고. 각각의 작업의 라인들은 was its own, 자신만의 또 distinct가 뭐였어? distinguish, 식별하다에서 나온 것이 고유한 이래도 되고 구별되는 활동을 가지고 있었다. carried out, 수행이 되었는데 또 다시 한번 distinct, 완전히 구별되는 수련자들에 의해서. 걔네들은 당연히 그들의 본인의 작업을 발달시켜서 어떤 institution, 일종의 기관, 단체야. 혹시 유럽에서 같은 일을 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뭐라고 했어? 이런 게임할 때 많이 씁니다.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노조하고 좀 달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다. 게임할 때 많이 나오는 길드야. 길드의 원래 뜻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를 길드라고. 금세공사들끼리 모이는 거. 그런 게 길드야. 뭐 예를 들어서 이따 나오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이 기관이나 단체의 뜻을 몰라도 맥락 잡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계속 간다. 문명은 계속해서 발달했고 또 한 번 나오잖아. 차별화된 어떤 구별이 되는 형태의 작업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됐어? sophisticated 많이 나오지. 정교화됐어. 이 구별이 점점 더 세분화됐다. 좀 더 전문화되었으며 더 공동체화됐다는 건 아까 이거야. 자끼리끼리 모였다는 거야. 커뮤널 한다는 거야. 자, 끝까지 쉽네. 고대 로마에서는 또 예시지. 그들은 became formalized, 아주 형태화되었는데 창조와 함께 우리가 소위 콜레기아라고 부르는 그것의 창조와 함께 밑에 콜레기아 나올 텐데 직업조합이라고 나오지. 전문적인 이런 거 설명해 준다고. 즉 전문적인 협회야. associations. 자, there was 또 예시야. 예를 들어서 College of Woodworkers, 한 무리의 목재 제공사들이 있었고 한 무리의 이게 다 앞에 나왔던 association 얘기하는 거야. 컬리지는 대학이 아니라 어떤 모임을 얘기하는 거지. 상인협회, 또 와인딜러 협회, 그리고 플랜터는 농부 같은 사람들, 심는 사람들이니까. 자, 유럽에서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고대 중국에서도 비슷하니까 맥락 안 바뀌어. 비슷한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아까 얘기했던 뭐 길드 나오잖아. 길드. 이게 상당히 어떤 조직과 비슷한 형태인데 had taken hold. 느낌 알아야 돼. take hold. hold가 작다고 take를 취하다니까 어떤 지배를 했다. 지배 세력이 되었다. 유럽 전역에 걸쳐서. 오케이? 세부 내용 없어도 답이 얼마나 쉬웠어. 이러니까 그냥 한글로 정리하려도 내용 잡히네. 아, 유럽에서 벌써 문명이 발달하면서 분업화의 효율성을 깨닫고 심지어는 그 분업화를 통해 조직까지 만들어냈구나. 1번부터 지우면 이게 절대로 농사와 도로 건설의 사이의 관계는 아니겠지.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 전문적인 집단들 사이에 요거 뭐야? 컨플릭트. 갈등을 얘기한 것도 아니 반대 아니야? 갈등이 아니라 끼리끼리 모지 않았어? 세 번째, 이게 틀렸지. 무역 뭐야? 트레이드 루트. 실크로드 같은 거. 무역 경로의 영향력, 길드 형성에 있어서. 길드가 나왔으니까 길드가 관련되긴 한데 지금 이 길드란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무역 경로가 영향을 주어서 만들어진 것이 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거 나와야지. 전문화. 문명에서의 전문화. 자, 요게 뭐니? occupation. 직업. 내가 직업은 세 단어. profession이 있고 occupation이 있고 vocation이 있다고 그랬어. 요건 돈 주면 무조건 하는 거야. 도덕성이고 나발이고 없어. 응? 두 번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정신을 말짱히 차리고 있지만 박수아가 수업하는데 쳐줘라. 내가 정말 가르치기 싫거든. 예를 들어서. 근데 박수아가 뭘 냈어? 학원비를 냈지. 그래 내 월급이 창출이 돼. 그럼 어때? 수아야 잘해야지. 이게 프로다운 거야. 프로. 이 평가원에서는 이 직업에 관한 의미에 있어서 이 세 단어를 많이 물어봐. 내가 얘기했었지. 너네 preserve하고 conserve의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냈잖아. 예상할 수 있어. 이거 나올 수 있어. profession과 vocation의 의미 차이에 대한 지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땡큐하고 받아먹을 수 있어. 그럼 극단적으로 다른 게 요거야. 이게 서로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 왜냐하면 vocation은 vacation 아니야. 또 눈이 삐고 나서 방학이라고 읽으면 절대 해석이 안 돼. 이게
소명이지. 우린 편하게 직업이라고 하지만 꼭 돈을 받지 않고도 하느님이 나를 세상에 내어놓고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돼. 그것도 직업 아니야? 돈을 받든 안 받든. 그래서 저런 의식 있는 사람 들어봤어? 무슨 의식 있다고? 소명 의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고 다르지. 프로페셔널은 돈 주니까 변호사, 예를 들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 어때? 도덕성에는 나발이고 없어. 수익료 받으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편 이겨라야. 뭐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지만 윤석열 변호사 하면서 자기가 정의롭지 못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프로니까 어떡하겠어. 수익료 받았으면 변호해야지. 됐니? 근데 버우케이션은 뭐야? 저 못하겠습니다. 제 양심에 끝납니다. 저는 이런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작년도 추이를 보니까 preservation, conservation 가지고 지문을 만든 걸 보면 누가 아니? 올해 수능에 이것과 이것의 의미에 대한 사람들이 똑같은 직업으로 비슷한 지문을 만들면 똑같은 직업이란 말을 인식하지만 그 뜻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중간에 얘는 뭔가요, 선생님? occupy가 뭐야? 그냥 차지하다지. 세상에 태어나서 그 많은 직업 중에 한 자리 뭐 했다 그냥? 차지했다. 이거 중립적인 뜻. 점유란 뜻도 되겠어요. 점유, 차지, 직업도 된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그냥 중립적으로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소명의식으로 풀어오고 말해 그냥 중립적으로 어떤 직업적인 전문화의 발달 정답. 오케이. 5번에 economic importance, 경제적인 중요성, 건설 일의 건축업이지. 초기 사회에서 건축업의 중요성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물어볼 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어머 고맙습니다 하고 쉽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올해 예상되는 주제 문제는 이거보다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오늘 핵심은 자신감을 채워가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야. 해석 안 된다, 쫄려 이게 아니라 아니 나 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내가 읽어냈네 이런 거. 자, 그 다음 제목도 풀어왔을 테니까 보자. 8번, 9번. 연승이 졸려? 네. 너무 많이 쉬었지? 아니. 금요일날 내가 불렀어야 되는데 박수가 왜 이렇게 깜짝 놀라. 금요일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오늘 표정 좋은데 수아는 좀 많이 쉬었다가 와야 표정이 좋고. 나는 이틀 동안 니네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나 너 안 믿지? 너희들 어떻게 가르쳐나 고민하다가 너무 기력이 따라서 소고기 먹고 왔어. 자. 여전히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니네 무의식 속에 뭐가 잡혀있는 줄 알아? 문제 풀어봐 그러면 집에서도 그렇게 풀었지만 문제 풀어봐 그러면 주제, 요지, 주장, 제목 문제는 문제 풀어봐 그러면 니네가 너희들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처음 문단의 3분의 1점까지 아마 힘을 주고 읽고 있을 거야. 내가 예상하는 거야. 그래야 내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이야. 빡세게 읽고 아마 대충 넘어간 다음에 빡세게 읽으면서 마무리했을 거야. 그게 맞는 방법이라는 거지. 주제, 제목 문제. 오케이? 다 힘을 주면 지쳐요. 내가 다들 경험해봤어? 너무 열심히 풀려다 보니까 31번쯤 갔을 때 정말 풀기 싫다는 느낌 온 적 있어. 모의고사 풀다가. 오케이? 그 느낌이 안 오려면 앞에서 체력을 아껴요. 우리 수영장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 분명히 강사가 10바퀴 돌라 그랬는데 첫 바퀴부터 정말 사력을 다해서 돌아. 1등 하겠다는 얘기지. 선생님은 느긋하게 가. 어차피 10바퀴니까. 10바퀴의 속도가 똑같은 게 중요한 거지. 첫 바퀴에 너무 힘을 써서 마지막 바퀴를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체력을 낭비하면 안 돼. 수능 45번까지가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문장. 자, 부정주어는 항상 조심해야 돼. 부정주어를 통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최상의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아무도 수아만큼이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없다. 수아가 제일 열심히 한다는 거지. 그 어떤 과목도 영어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이런 거야. 그래서 특히나 여기 뭐가 등장해요? as가 등장해. 또 as가 등장. 뭐 동등비교는 아니야. 그냥 두 군데 as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는데 긴장이 이제
좋은 사람 있으니까 질문할 거예요. 조연승 object가 동사로 오는 것이. 동사. 이건 꼭 알아야 돼. 동사로. 여기 object. 배울 때 이렇게 배워. object는 물체지. 내가 가야 할 길에 물체가 놓여 있으면 쉽게 갈 수가 없어. 걸림돌이. 그래서 object는 걸림돌이 있다. 내 앞에 물체가 놓여져 있다. 밀어주는 거야? 부스트 해주는 거야? 아니면 막는 거야? 그래서 반대하다. 오케이? 물체 말고 이거 백날 천날 물체라고 해야 될 거면 해석이 안 돼. 그 누구도 반대한 사람이 없다. 그럼 뒤에 어떤 대상이 나와야 돼. 이 새끼만큼이나 반대한 놈이 없다. 그럼 그런 대상이 누구야? 첫 번째 예제? 첫 번째 예제 뒤에는 대상이 아니죠. 반대를 하려면 어떤 행위자가 돼야 되는데 과학이라는 게 행위자가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예제를 봐. 누구야? 동물 심리학자들의 집단만큼이나 반대한 사람이 없다. 그럼 누가 제일 반대한다? 동물 심리학자가 제일 반대한다. 자, 뭐에 대해서? 심리학 자체를 define A as B 이 as였던 거야. define 뭐하다? 정의하다. 심리학을 동물 심리학자는 아닌데 심리학을 누가 다른 과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의식이다. consciousness. 의식의 과학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동물 심리학자가 가장 반대한다고. 됐어? 그래서 병렬. 의식의 과학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의식 그 심리학을 의식에만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없다. 자, 보자. 일반 심리학자들은 심리학 자체를 무엇의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야? 동물 심리학자 말고 일반 심리학자들. 한 단어만 얘기해봐. 뭘 연구하는 거야? 뭐? 아니 일반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심리학을 두 번이나 나왔어. 이것을 연구하는 과목. 그걸 내가 찾을 거야. 두 줄이잖아. 두 번 반복된다. 심리학을 뭐라고 정해서 무엇의 과학이다? 의식이야, 의식. 근데 이 새끼는 의식이 아니래. 그럼 의식에 반대되는 개념을 찾으면 이게 주제가 잡히는 거야. 누가? 동물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을 의식의 과학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의식이 아니면 뭘로 보느냐? 이게 제목이야. 오케이? 이 정도 찾으면 끝나. 이걸 분석해서 저게 정확하게 뭐 행동을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조상 동물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을 의식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단 말이지. 거기에 뭐 하니까? 반대하니까. 오케이? 내가 그래서 여기 공을 들인 거야. 얘 오브젝트 꼭 외워야 돼. 왜냐하면 이게 오브젝트가 반대인지 찬성인지 모르면 내용이 절대 안 잡힌다고. 됐어? 자, by energetic work, 열정적인 작업에 의해서 그들, 당연히 동물 심리학자들이야. 그들은 증명했다. 동물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다. For psychology study. 동물도 심리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거야.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돼. 동물들의 의식을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봐야 될 것이냐? 그것만 찾으면 돼. Had discovered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중요한 거래. 아직도 감추고 있어. 의식 말고 다른 중요한 거 많이 발견했는데 regarding 본능과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 사례의 본질로부터 그들은 자, 또 한 번 반복이요. 관찰할 수가 없었어. 무엇을? 의식을. 맥락 맞지? 위에서 놓쳤으면 확인되는 부분이야.
동물 심리학을 연구를 해봤는데 일반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식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바로 동물들은. 그렇지 않냐? 우리 인간들은 뭐 의식을 대화나 상담으로 알아낼 수 있겠지만 동물들이 도대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는 찾아내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지? 거기까지 알 필요도 없어. 하여튼 의식의 증거를 못 찾겠는 거야, 동물들의 행동에 있어서. 그들은 오로지 관찰할 수 있었다, 답이지. 뭐만 볼 수 있었어? 그럼 동물 심리학자들은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만 심리학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 더 깊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야, 이쯤에서 선택지를 한번 볼까? 동물 심리학 1번 도미넌스가 뭐였어? 얘기해봐요. 지배. 그걸 이제 지배하는 기운, 그러면 우세라고 하지 않나? 우세? 우월성. 심리학에서 이 단어 알면 이거 제낄 수 있잖아. 의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오케이? 이건 처음에 동물 심리학자들이 따르지 않으려는 일반적인 관념이었단 말이야. 두 번째, 핵심적인 어떻게, 이 같은 말 아니야? 어떻게 의식이 심리학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나, 코어가 되었느냐? 왜 의식이 반드시 중심부에 남아야 되느냐? 이게 1, 2, 3번이 다 똑같은 거야 지금. 1, 2, 3번은 의식이 우선이다라는 관점이라고. 네 번째, Inside Human Mind, 인간의 마음속에 왜 심리학이 거부하는가? 동물 과학을. 매력적인 오답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동물 심리학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게 아니야. 다섯 번째,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엔 뭐였는데? 의식에서 뭘로? 행동으로 당하잖아. 동물 심리학의 뭐야? 기존 관념에 대한 뭐라고? 도전. 여기서는 그냥 도전. 기존에 다들 이런 얘기를 할 때 동물 심리학이 이걸 봐야 된다라고 도전한 거지. 오케이? 문제 없잖아. 문제 푸는데. 이런 데서 이제 오랜 등산 후에 만나게 되는 맑은 샘물의 시원함처럼 너희들이 여기서 그 문제를 풀고 나서 느껴지는 희열이 자꾸 느껴져야, 그게 느껴져야 여러 가지 계속되는 지문을 읽을 때 그 공부에 재미가 생긴단 말이야. 이거 풀리네. 이런 건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점점. 근데 그 개수가 적은 애들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 응? 자, 그럼 마무리 해볼까? 확인사살이야 이제부터는. 그들은 행동은 볼 수가 있었는데, 즉, there is to say에서 there is도 즉이야. 그래서 원래 there is가 there is to say의 줄임말이야. 같은 말. 모토가 뭐야? 운동이야, 운동. 모토. 운동. 체육 교육학과 가는 애들이 모토라는 단어로 운동역학을 많이 얘기해. 어떤 경우에는 글랜더, 분비선 이런 건 무시하고 운동 활동이야. 분비선 활동. 의식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신체에서 나온 운동. 동물들의 이런 활동들은 under known, 알려진 조건 하에서 동물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그걸 가지고 어떤 동물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행동을 해. 미어캣이 어떤 조건에서 이런 행동을 해. 그럼 쟤는 왜 저런 거 하는 걸까? 이게 우리 심리학이야. 다시 말하면 또 뭐 있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기절량. 기절량 알아? 양들이 모였는데 옆에 가서 박수입니다. 기절. 있잖아. 또 누구야? 고슴도치 뭐 말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다 행동이잖아. 근데 걔가 왜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다. 무슨 의식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지 뇌파 측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특정 조건 하에서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걸 이제 동물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그래서 알려진 조건 하에서의 동물의 뭘 연구해 보는 거야? 행동. 되니? When then. 그리고 동물들 심리학자들이 were warned, 경고를 받았을 때 by mighty ones, 더 파워가 센 놈들이야. mighty는 힘센이야. 그래서 옛날에 저 힘센 쥐를 마이티 마우스라고 하는 거야. 그 당시 지배적인 힘센 놈들이 누구야? 과학에서. 심리학에서 행동보다 뭐다? 의식이다 주장하는 애들이지. 걔네들에 의해서 동물 심리학자들이 경고를 받아.
뭐라고? 이 자식들 니는 무슨 행동이라는 거야? 의식을 파악해야지 라고 내용 나오지. 그들이 반드시 그래서 니네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해야 돼. 그들의 모든 동물들의 결과를 무슨 관점에서? 여기서 낫게 만든다고. 이건 다른 과학자들 얘기야. 니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뭐야? 우리 동물 심리학자들은 심리학계 2단아야. 다른 심리학자들이 하지 말라는데 얘네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5번 보기에 도전인 거야. 기존의 과학계에서 야 경고까지 하잖아. 그럼 안 된다. 해볼 건데요. 이제는 하는 거야. 도전. 그래서 not call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심리학자라고 더 이상 니네 자칭 심리학자라고 하면 안 돼. 니네 의식도 연구 안 하면서 무시했다고. 응? 그랬을 때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그들은 rebel. 뭐니? rebel. 저항. 저항군. 저항하다. 개기는 거야. rebel. 응? 그들은 저항했다. 오케이? 그 캐릭터 하나? 배트맨 나올 때 누구야? 여자 캐릭터 뭐야? 조커 여자친구. 맞다 들고 다니는 있잖아. 조커 여자친구. 있잖아 머리 이렇게. 할리퀸. 걔 빠따에 보면 래블이라고 써있어. 걔는 모든 사회적 제도나 이런 것에 다 뭐한다? 다 부셔 이런 거야. 그래서 보통 그런 캐릭터들 그 옷이나 이런 데 보면 래블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 저항. 그런 저항이야. 자, 그래서 그들은 뭐 했다? 저항했다. 우리가 기왕 공부하는 거 생각을 해야 돼. 아, 이런 내용으로 저런 부분을 어휘 문제를 낼 수도 있겠다. 그럼 쉽게 내가 문제 만들어. rebelled가 아니고 뭐야? they 반대도 뭐 있어? 저항하지 않는 받아들이는 accepted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지. embraced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지. 그렇게 30번 내는 거야. 그래서 주제를 찾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이론적으로는 이걸 풀 수 있어야 30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30번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 때보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왜? 여기까지 읽고 답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30번의 어휘 문제면 여기까지 읽어내면서 이 내가 파악한 주제와 맞나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30번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어떤 최고의 파이터들, 그들, 그 누구야? 일반 기존의 심리과학자들을 싸우는 최고의 전사들은 took the offensive. 아예 뭘 취했어? 수긍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야. 왜?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rebel, offensive. 맞는 거야. By insisting. 이게 방법이었지. 뭐라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심리학은 기억나니? no나 not 비교급 된 뭐야? no 또는 not 비교급 된 A와 B가 어떻다? 다르다. 결국 인간 심리학도 뭐랑 같다? 동물이랑 같은 거다까지 오버하는 거야. 동물 심리학자들이니까. 야 인간의 심리학도 뭐 의식 나부랭이 아니야. 똑같이 행동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Was properly 적절히 행동에 대한 연구다. 즉 인간 심리학도 동물하고 똑같이 행동에 대한 연구일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확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뭐라고 주장했어? It had been a great mistake. 가주어. 굉장한 실수예요. To define. 그것을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 그 인간 심리학도 의식의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라고 챌린지 하잖아. 앞뒤가 너무 정확해. 그지?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럼 동물 심리학을 행동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이것만 파악하면 돼. 처음에 적었던 거. 일반 심리학은 그냥 의식을 주제로 하는구나. 근데 동물 심리학자들은 의식이 아니고 딴 걸 쓴대. 그게 뭐지? 행동. 아, 심지어는 이 새끼들한테도 얘가 행동이라고 강요하는 도전까지 하네? 이거 파악하면 끝나는 거야.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 EBS 교재를 끝까지 풀어준 이유가 있어. 사설 모의고사랑 다르게 EBS 교재는 평가원의 그 구조 방식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요새 보면 슬슬 나올 거야. 뭐 사설 모의고사 뭐 대성, 종로 이런 데서 나오는데 정말
EBS 교재 다 푼 애들이 그 사설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푸냐면 이 문제는 좀 평가원 스타일하고 다른데 그걸 느낄 수 있는 애들이 사설을 풀어야 돼. 근데 사설을 열나게 풀면 도대체 우리 평가원이나 EBS가 지향하는 문제 스타일이 뭔지에 대한 분석이 없어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실제로 많거든. 뭐 연승이도 주말마다 볼 텐데 종로나 대성이나 뭐 플러스 A 플러스나 이런 이상한 데서 보면은 이런 구조를 무시하고 뻘소리 하다가 주제 문제인데 뻘소리 하다가 마지막에 한 줄 가지고 주제 묻는 문제 이런 거 낸다니까. 그럼 이제 애들이 그걸 먼저 풀면 좌절을 느껴. 아니 이렇게 매번 다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푸는 EBS 교재들은 다 비슷해. 맞지 않나? 이거 정말 이상하게 냈는데요? 이런 게 없잖아. 그게 평가원 기조야. 계속 연결되는 거야. 거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자, 어법만 풀고 잠깐 쉬자. 어법 다시 가볍게. 어떤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전치사가 있으니까 여기 뒤에는 얘가 물론 리서치가 동사도 되겠지만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명사밖에 안 돼. 그 대까지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럼 이건 첫 번째는 관계, 이게 동사니까 관계 대명사에 대해 수일치, 단수니까 S 붙은 것만 하면 땡. 됐지? 자, 그리고 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기존 수능 한 15년 동안 어법 문제에서 투부정사가 답인 경우 없었어요. 이거 일단 제끼는데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여기 앞에 동사 있지? 뭐 보통은 하려고 사용한다는데 사용해서 이렇게 된다. 결과로 해석이 될 거다. 3번 what that? 뒷문장 불완전에 practice에 s까지 붙었으니까 명사일 수밖에 없지. 아니 이거 불완전한데 앞에 손에서 있네. 끝. 계시네. 그 다음에 이건 병렬 구조. 내가 as well as 기억나? B as well as A? A, B로 외우는 거 다 병렬이라고 그랬지? 요거랑 병렬 누구야? 고민할 필요 없어. 얘랑 맞설 수 있는 게 여기 투부정사밖에 없어. 이거 동사니까. 그럼 투부정사는 병렬이 됐을 때 투가 없어져도 되니까 오케이. 네 번째, 다섯 번째. includeing은 전치사야. including은 그냥 전치사야. 그럼 얘 명사지, lesson. 그지? 그럼 이게 주어가 될 수 없잖아. 런던은 동사가 아니란 얘기거든. 그럼 뭐야? 이디니까 분사지. 그럼 학습을 꾸며야 되는데 레슨을 꾸며야 되는데 레슨이 가르쳐 줄 리는 없잖아. 레슨이 배울 리는 없잖아. 레슨이 배워지는 거지. 레슨을 배우는 거잖아. 레슨 learn. 오케이? PP 분사. 아까보다 더 쉽네 이거. 그치? 근데 이제 아직도 너네 친구들 중에서는 안타깝지만 내신만 파겠다는 애들은 역시 수능 모의고사에서 29번도 해석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 얘는 안 그러고 있지? 어머니 씨.